안녕하세요. 선박 저항 추진 수업이고요. 네, 제 자리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는 본 수업 내용은 아니고 그냥 수업에 도움되는 내용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지금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두 가지 종류의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. 각 챕터별로 이렇게 PPT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, 예습이라고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이런 파일은. 그 다음에 복습이란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. 예습 파일은 뭐냐면은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장으로 되어 있어요. 하나는 필수 용어, 하나는 중요 개념입니다. 필수 용어는 이제 그 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 생각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용어들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완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, 중요 개념은 이거를 유도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관련한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. 뭐 물론 이해하면 더 좋죠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필수 용어는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고, 중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서 끄덕끄덕 할 정도, 그런 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예습이라고 올려놨으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거 리스트를 보고 예습 파일을 보고 각자 여러분들 나름의 말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조파저항이라는 거 책에서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다. 뭐 프로듀스 정의는 이런 거다.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손으로 써서, 저는 손으로 쓰는 거 많이 강조를 하는데, 손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. 만들어 놓고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 수업에서 어떤 단어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,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수업에 들어오면은 뭐 이제 집중할 때 하고 아닐 때 아니고 그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먼저 올렸는데, 이제 재작년 수업인가 그때 이거를 올렸는데,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파장 여러분들이 정리했어요.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원래는 그 챕터 끝나고 올려드렸는데,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일정 같은 건 여러분들이 조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미리 같이 올려드렸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 저기 파일에다, 클리어 파일에다 꽂아놓고 나는 뭔가를 확보를 했어, 그 수업 자료를,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쓰세요.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. 그냥 이거 보습 읽어서 끝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. 특히 필수 용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 내용이 뭔지 확실히 외우셔야 되는 수준의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나름대로 다시 쓰면서 항상 생각을 했으면 한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예습 복습들을 하게끔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뭐 미리 진도보다 먼저 나가실 분들은 이것도 보시고 작년도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진도 충실히 따라가겠다는 분들은 뭐 미리 이거 보시고 수업 들어오고 그 챕터 끝나면은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, 뭐 그런 것들 중요하겠죠. 우선 2장 얘기를 할 건데요. 2장은 조파저항에 대한 내용이고, 조파저항은 상당히 이 유체역학에서도 수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선박해양유체에서 배웠을 텐데 수면파 있잖아요. 수면파 배울 때 말로 설명 잘 안 하죠. 거의 다 수식이잖아요. 그게 이제 수면파라는 현상을 사람들이 옛날에부터 연구를 해올 때 그렇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거든요. 그게 잘 맞기도 했고,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, 우리 책에서도 2장 수면파만 좀 유별나게 그런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이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. 그런 걸 알고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2장부터 어려운 수학이 나온다고 이거 나랑 안 맞는 수업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 뒤에는 안 나오거든요, 수학이. 다시 얘기드리면 우리 수업은 선박 설계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예요, 저항 추진은. 우선 필수 용어부터 얘기를 합시다. 조파저항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. 조파저항은 뭐냐면은 그냥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배가 가면서 파도를 만들면, 물 주위물에 파도를 만들면은 그 파도가 갖는 에너지가 있겠죠? 그래서 우리가 배가 파도에 에너지를 줬다. 그럼 그 파도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에너지만큼 배가 에너지를 잃은 거잖아요.
거기서 나오는 힘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힘이 조파저항입니다. 그래서 조파저항은 수면 근처의 물체예요. 물 저 깊은 데 있는 잠수함은 파도를 안 만들어요. 조파저항이 없는데 수면 근처 물체가 이동하면서 수면파를 만들어내는데 드는 저항이 조파저항이다.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파저항을 어떻게 구하냐? 기본적으로는 물체가 수면파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면파가 갖는 에너지나 아니면은 물체 표면에 압력인데 어떤 방향이면 수직 방향. 법선이라는 건 수직이라는 뜻이거든요. 수직. 물체 표면이 있으면은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력 성분을 적분을 하면은 그게 이제 조파저항의 값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. 물론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이 둘은 서로 좀 다릅니다. 그거는 3장에서 얘기를 해요. 2장에서는 이걸 아직 다르다고는 표현을 안 하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이 그럼 더는 없을 것 같네요. 네. 조파저항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. 그 다음 프루드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? 프루드수 정말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. 우리가 1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프루드수는 루트 GL분의 V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. V는 대표 속도. 이게 대표 속도라고 하는 게 꼭 배가 전진하는 속도여야 된다. 그렇게 막 정해져 있진 않아요. 대표 속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루는 물리 현상의 대표적인 속도 값을 하나 찍으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선박 저항 추진을 하기 때문에 배의 전진 속도를 하죠. 근데 뭐 다른 물리 문제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. 그 다음에 L은 길이 차원인데 대표 길이를 하나 정하자면 뭐 배의 길이 그 정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배수량이 부피잖아요. 부피의 3분의 1제곱을 해도 길이 차원이긴 하죠. 걔를 쓰기도 해요. 배의 길이라는 게 무의미한 그런 설계 관점에서는 배수량의 3분의 1제곱을 길이로 대신 넣습니다. 그것도 프루드 수가 맞냐 아니냐? 맞긴 맞아요. 그 다음에 1장 수업 때 얘기를 했던 건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프루드수는 중력과 관성력의 비율이다. 중력은 로 L 세제곱이 어떤 유체가 갖는 질량일 테고 거기에다 G를 곱하면 중력이죠. 중력과 속도. 그 다음에 관성력이라는 거는 뭐 쓰기에 따라 다른데 2분의 1 로 V 제곱 L 제곱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동합이에요. 동합에다가 L제곱, L제곱이 뭐냐? 동합에다가 면적, 어떤 대표 면적이죠. 꼭 A나 S라고 쓰지 않더라도 그냥 L제곱은 면적 차원이잖아요. 대표 면적과 대표 동합을 곱해가지고 이 유동이 오면서 걔가 갖는 힘 차원의 어떤 가상적인 힘, 가상적인 물리량을 관성력이라고 해요. 그거의 비율 해서 요게 나오고 거기에 루트 씌우고 뒤집어주면은 우리가 아는 프루드스가 나옵니다. 그럼 왜 얘를 프루드스로 하지 않았냐?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니까 버킹엄 파이 정리 나오기 전에 프루드란 사람이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 요거겠지. 사실 원래 프루드수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. 대충 이런 식을 보면은 V분의 루트 L을 하면 이게 대충 뭐 배가 저항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버킹엄 파이 정리 갖고 아니면 관성력 중력 갖고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험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에서 찾아낸 그게 프루드 수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전통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런 식을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수면파 관련해서 좀 더 배웠을 때 분산관계식이라는 말 배웠을 거고요.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죠? 오메가 제곱은 GK였나? K는 파수, 여기 뒤에서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오메가는 원진동수라는 말로 많이 쓰죠.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사인파 형상을 그리고 있으면은 중간에서 제일 끝까지의 거리는 진폭, 뭐 이건 알죠. 그 다음에 시간 차원에서, 시간 관점에서 한 번의 파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, 주기 맞죠? 공간 차원에서 진폭은 똑같아요. 근데 한 번에 같은 파가 다시 반복돼 나오는 거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. 뭐 이건 잘 알죠.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2파이에서 주기를 나눠주면 그게 원진동수라는 말로 많이 쓰는 오메가가 나오고요. 오메가는 정말 많이 쓰는 거고요. 파수는 2파이를 주기 대신에 주기는 시간에서 한 번 반복이고 파장은 길이에서 한 번 반복이잖아요. 파장으로 나눠준 게 파수.
그다음에 이제 위상이라는 거는 좀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친숙한 개념이 아닐 것 같은데, 이런 사인파가 있어요. 근데 좀 한 여기쯤에서 원점에서 시작한 사인파가 추가로 있다고 칩시다. 그럼 얘도 반복은 되잖아요. 근데 사인파 입장에서 보면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왜? 시작점이 여기잖아. 0이 아니라.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, 시작점이. 그만큼 시작점에 차이가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위상이라고 해서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. 수업에서 상세히 설명은 할 거예요. 근데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랑 0에서 시작하지 않는 사인 함수를 이제 좀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변수다라고 알면 되겠네요. 이제 뒷부분은 중요 개념인데, 제가 이제 수업 이거 미리 찍어 놓는 영상이 본 수업보다 길면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자를 거라서 이걸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. 이건 이제 본 수업에서 설명을 할 거고,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아니면 수업 전에 그냥 중요 개념들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런 거구나,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,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구나 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에서 이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